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설계 용역을 했을 때 그 대가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거에서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감립이 적산 체계라고도 해요. 적산 체계. 그래서 엔지니어링 감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그 엔지니어링 감립이 적산을 위해서는 공사비 요율 방식과 그 다음에 실비 정의 가산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N 공시라고 했어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할 때 N 공실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있다.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외웠고요. 이제 크게 이제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이걸 일단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한 사람들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공사비 요율 방식과 그 실비 정액 방식이 있는데, 원칙은 무엇이냐? 원칙은 실비 정액 방식이 원칙이다. 실비 정액 방식이 기본이다. 그래서 실비 정액 방식이 안 되면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렇게 주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비 요율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공사비 요율 방식. 공사비에 대한 요율 할 때 일단 해야 될 게 타깃을 합니다. 타깃실. 타당성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해요. 그래서 타깃실이라 그래요. 타깃실. N공실, 공타기실, 타기실에서 이제 그 기본 설계만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요율이 1.09%를 적용해요. 기본 설계 요율이죠. 기본 설계 요율. 실시 설계만 하면은, 실시 설계 자체만 했을 때, 요율은 1.09%만 적용해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랑 기본 설계를 같이 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시 발주가 돼서 같이 했다 하면은 기본 설계율 뒤에 거 기본 설계율의 1.18%를 해요. 기본 설계율이 같이 하니까 요율이 올라가죠. 0.9%에서 2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기본 설계와 CC 설계를 동시에 했다. 이것도 만약에 동시에 하면은 얘는 실시 설계율 뒤에 거가 더 이제 많다고 보면은 실시 설계율 곱하기 1.27%.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은 0.9%, 장점 제품은 그러니까 1.09%, 1.09%. 그래서 이를 기본으로 했을 때 기본 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동시 발주가 되면은 0.9의 2배인 1.18%. 그다음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같이 했다 그러면 얘는 기본 설계율의 3배 또는 실시 설계율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927에서 1.27%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같이 나오면은 높은 거 높은 거에 대한 요율을 기본으로 정한다. 높은 요율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그 공사비 요율 방식에 대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공사비 요율 방식은 공사비, 잘 되나 보고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은 공사의 특성, 난이도,
어떤 공사는 어렵고 어떤 공사는 쉽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공사의 특성이나 난이도를 반영을 해서 에, 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실비 정액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 요율 방식은 말 그대로 요율로만 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실비 정액 방식이고, 그래서 실비 정액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실비 정액 방식이 안 되면 이제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해서 실비 정액 방식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요율 방식을 이제 좀 더 이제 보면은 크게 공식이 y는 y1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분의 x 마이너스 x2의 y1 마이너스 y2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 y는 당의 공사비 요율입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당의 공사비 요율이 되는 거고, y1은 자 이제 큰 금액의 요율이 있고요. 큰 금액, 작은 금액의 요율인데, 어떤 공사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작은 금액, 만약에 1억짜리 공사가 있고 10억짜리 공사가 있으면은 이게 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면 1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에 10%에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더 공사비 요율이 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와이어는 좀 더 돈을 많이 쳐주기 위해서 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작은 금액의 공사비 요율이에요. 공사비 요율. 큰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금액의 공사비 요율을 반영한 거고, 자, X1은 큰 금액이고, 여기는 X는 작은 금액이에요. 금액을 봤을 때.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야지 당연히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이번 당의 금액이에요. 당의 금액이 되는 거고, X2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금액이 되는 거죠. 작은 금액이 되고, Y는 또 요율 관계이기 때문에 Y1은 작은 금액의 요율이고, 이거 요율이 더 큰 거죠. X2가 큰 금액의 요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울 때 Y는 Y1 기본으로 하고, X1분의 X2 기본으로 하고, Y1분의 Y1-Y2, Y1 빼기 X1-X2, Y1-Y2에 여기는 X-X2로 해서 이렇게 좀 몇 번 써보면 외워지는데,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외우시던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비 정액 방식은 뭐냐? 실비 정액 방식이죠. 실비 정액 방식은 노임 단가를 적용했다. 노임 단가가 뭐냐 그러면 하루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하는 기준인데, 이거에 대한 일을 할 때 숙련공이 있고 비숙련공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급 기술자부터 해서 고급, 중급, 뭐 초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자 등급을 나눠줬어요. 사람들마다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들어갈 게 뭐냐면, 이런 기술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가 있고, 직접 경비가 있고, 재경비가 있고, 기술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항상 10%가 되는 거죠. 직인, 직경, 재기부 뭐 이렇게 외웠는데, 직인, 직경, 재기부,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력, 부가가치세. 그래서 직접 인건비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런 사람이. 그래서 몇 사람이 들어갔냐라고 해서 투입 인원이 이제 필요하죠. 예. 엔지니어링 기술 등급. 표준 풀쌤이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 등급, 이 각각 그 기술 등급마다 하루 일했을 때 금액이 돼 있어요. 뭐 20 몇만 원, 30 몇만 원 이래서 또 금액이 내려갈수록 적겠죠. 특급 기술자로 갈수록 숙련공이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투입 인원 곱하기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 등급을 곱해서 곱하기 뭐 근무 일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접 경비,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업무 수행에, 직접 업무 수행에 관련된 비용을 여기다가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비라든지 여비, 인쇄비 또는 뭐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적는 거고요. 재경비는 직접비 이외입니다. 직접비 이외, 뭐 임원이라든지 또는 안에 뭐 서무라든지 또는 기타 뭐 경비들 이런 것 직접비에 미포함되는 직접비 이외의 경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기술료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 대가인데요. 그 회사마다 쌓여있는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인건비 플러스 여기 재경비를 더해서 보통 20에서 40%를 적용해요. 뭐 20%할 수도 있고 40%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협상력이 나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비 정액 방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비 정액이 우선이고, 예, 이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보면은 인건비 산정하는 표에서 얼마 들지를 이제 예산을 해서 내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사비 요율 방식을 봤고요. 우리가 앞에서 공사비 요율 방식. 그 다음에 실비 정액 방식이 있었죠. 비교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자, 이것에 대한 단가를 산출해야 되죠. 단가 산출. 단가 산출 어떻게 하냐? 공사비 요율은 공사 품셈, 표준 품셈에 근거합니다. 뭐 몇 미터 들어갈 때 얼마고, 뭐 그 책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매년 표준 품셈 책이 이제 업데이트 되고요. 실비 정액은 실적 단가에서 따라 하는데 이거는 계약 단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서 그 인원 몇 명, 뭐 재경비 플러스해서 기술료 몇 프로에서 다 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단가 구성을 보면요. 여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를 산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좀 복잡해요.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에서 요율 때리고, 여기는 재료비랑 노무비랑 직접 경비를 다 합쳐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산출 내역은 무엇이냐? 여기는 발주기간, 발주기간별 수량 산출 기준이 다양해요. 공사비 요율을 표준 품셈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발주기간별 산출 기준이 좀 다양하고, 실비 정액 방식은 표준화됐다는 건 무엇이죠? 직접 경비, 직접 경비, 이런 재경비, 기술료, 부가치세가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됐고,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된 수량 산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점을 한번 볼까요? 공사비 요율 방식은 국내 입찰에 그냥 적합해요. 국내에서 입찰 띄우고 하는 거에. 그래서 이거 대비 저기 실비 정액 방식은 좀 예산이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가 딱 보이니까 예산 절감이 상대적으로 이 공사비 요율보다 가능해요. 그래서 적산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간소화할 수 있는 거고, 단점은 무엇이냐?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얘는 예산 절감률이 좀 낮겠죠. 그래서 절감이 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단가가 미반영돼요. 반영은 되지만 실시간으로 반영이 못 되는 거죠. 그 공사비 저기 실비 정액 방식에 비해서. 그래서 품셈이 과다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적산 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비 정액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국내 입찰에 적용하기는 좀 불가능해요. 이거를 또 회사마다 어떤 약간 그 특이성이 있는데, 그래서 공사비 하락이 예상이 돼요. 공사비가 하락되면은 뭐 공사를 발전하는 기간은 좋겠지만, 공사비가 너무 내려가면은 좀 공사의 어떠한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 공사비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조정이 간혹 일어나요. 대가 조정. 설계 용역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에 대한 대가 조정이 일어나는데 계약 후 90일 정도 경과해야 돼요. 계약 후 90일 이상 경과돼서 물가 변동이 당초 대비 100분의 3, 3%죠. 3% 이상이 증가했거나 또 하락된 경우에 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어서 발주처에서 이거는 좀 조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때문에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있고, 다음에 사업 기간이나 사업 규모 등이 계약했을 때 내용하고 변경됐을 때 설계 요금에 대한 대가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정한 게 있거나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조정이 됩니다. 예, 이것으로 그 엔지니어링 그 사업 대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머리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은 크게 N공실이라고 했죠. N공실 그렇게 외웠어요. 간단히. 그래서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랑 뒤에 나오면 정보통신공사비 산출 방식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 하자면 간단히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는 그 N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 정액 방식이 있다. 그래서 공사비 요율 방식에 대한 구성은 일단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 설계, 시시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계산식이 들어가고 이제 표준 품셈에 대한 그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공사비 요율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실비 정액 방식은 크게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 이제 부가지세랑 관계가 있고요. 직접 인건비는 투입 인원에 곱하기 엔지니어링 기술 등급, 직접 경비는 여비, 인쇄비, 자문료, 재경비는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외의 내역을 하는 거고 해서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은 실적에 대한 단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설계 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계약 후 90일 이상 물가 변동이 3%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앞에 강의를 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요. 이거랑 이제 정보통신 공사비 산출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용 공원표로 였죠. 공원표. 그래서 원가 계산 방식이 있고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이 있고, 그래서 원가 계산은 표준 품셈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총 공사비는 총 공사 원가 부업료 VAT가 되는 거고, 총 공사 원사는 순공사비 일반 관리비 2윤이 되고,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어서 재료비에 직접 간접, 노무비에 직접 간접이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원가 계산 방식이고요. 표준시장 단가 방식은 바로 직접 간접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반 관리비 2윤, 일반 관리비 2윤은 다 똑같습니다. 일반 관리비 2윤 똑같고 보험료 배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총 공사 원가에 대해서 직접 간접이 먼저 나오냐, 직접 간접이 뒤에 나오냐, 요 차이점을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공사비는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 시장 단가는 신기술 적용이 가능하다. 원가 계산 방식은 신기술 적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표준 시장 단가는 기존의 과거의 유사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 개념을 각각 나눠서 정리하고 정보통신 공사비 산출 방식하고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랑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